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추석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세종대왕 동상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 5년 동안 정치논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동상 앞에 딱 서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딱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일반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요즘 뉴스도 잘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봅니다. 심지어는 언론 기사도 보고 있지 않아요. 누가 윤석열을 대통령에 당선시켰을까? 그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권에서 또 야권에서 뭐 김건희네 뭐네 이런 그 표면적인 이슈를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글쎄요, 김건희 논문도 중요하지만 그 표절된 논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윤석열을 서포트 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적극적으로 윤석열이 당선되도록 서포트 했다기보다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그 민주당 내 세력이 가장 핵심적인 퇴출 대상이란 겁니다. 왜 그럴까? 내각제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네, 이번뿐만의 일은 아니죠. 내각제 얘기는 계속 거론돼 왔는데 왜 내각제 얘기가 나왔을까? 제가 지난 5년간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또 과격한 활동도 하고 논평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구글 계정 한 3개 정도 날렸죠. 그 끝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정말 어렵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인 그 무관심이 정말 무섭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정치 무관심, 혐오증 너무 심해요. 근데 이 정치 무관심이나 그 혐오증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방해가 되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대부분 다 주권자로서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의견을 내고, 네,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돼도 한 50% 정도 미만의 남짓하는 그런 국민들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작했다가 1년, 2년, 3년 지나고 또 집회까지 막 주관해보고 참여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다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고 당장 내 눈앞에 이익에만 밟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선거일이 겹치면은 연휴가 끼면은 바로 해외로 여행 가버리고 제주도로 여행 가버리고, 투표 안 하고 여행 가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성된 게 벌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수십 년. 자, 그거를 보면은 나만 느꼈던 그런 감정일까? 아니죠.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을 바라볼 때 가장 어렵다고 토로하는 게 뭐냐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문자를 몇백만 들어서 퍼뜨려도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관심이 갖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먹고 사는데 급급하니까요. 그 의정보고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돈 생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인간 국민은 자기한테 10원 한 장 떨어지지 않으면은 행위를 하지 않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어떤 결함을,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정치하겠다고 나서서 대학교 때 투쟁을 하고 민주화운동하고 막 별의별 짓 다 하겠죠. 기업 편을 든 놈도 있을 거고, 노조 했던 그런 또 보수상의 그런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시작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조 활동도 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처음에 다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변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정치 논평하면서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활동하면서 가장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거는 무관심이었어요. 아무리 집회를 하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추운 겨울날 손발이 꽁꽁 얼어가면서 외쳐대도 딱히 관심을 받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각제 의견이 형성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차피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계려진이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분열 증상,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 시아타파 이쪽도 어쨌든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개돼지 국민, 보수도 개돼지 국민, 진보에도 개돼지 국민이 있어요. 맹목적인 그런, 진짜 표현하자면 쥐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제라는 게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 이 현상에 대한 결과적인 그런 중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들 정치에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하니까 내각제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다 하자. 어차피 저 사람들은 관심 없어. 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뭐 무식하건 많이 배웠건 상관없이 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민주당에서 특히 기초 의원들이 이재명 당선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초 의원들 그 SNS 가보면 지난 대선 때 딱히 뭐 포스트 하나 없었어요. 뭐 이재명을 지지하네, 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딱히 뭐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이 내각제 추진 세력이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럼 왜 하필이면 윤석열을 당선시키려고 할까? 자,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손 놓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긴급 재난이 생겨도 그냥 집에서 있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각 정부 기관이 알아서 돌아가면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게 그들의 뒷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당선되는데 딱 해야 될 것 하나죠. 그냥 너는 룰루랄라 그냥 인싸가 되어서 그냥 즐겨.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커버 쳐줄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초점에 대해야 될 비난은 다 어떻게 되죠? 김건희한테 딱 바톤 터치하고, 또 뭔가 윤석열이 비난의 핵심이 될 것 같으면 한동훈 쪽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를 분산시키고, 또 뭔가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이 생길 것 같으면은 여당 야당이 박 터지게 싸우면서 이준석이 딱 드러나고, 이준석과 비대위와의 어떤 대립,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또 뭐 하면은 뭐 김건희 딱 얘기 꺼내고 이런 식으로 이슈를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민주당 내 또는 국민의힘 내 야합의 세력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정치적인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옛날처럼 생방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정말 제 사업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다 끊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생각보다 지금 현재 정치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정치적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각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기대하진 않아요. 왜? 지난 5년 동안 뭐 하자 했을 때 제 말에 귀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글쎄요. 그러면 저는 이 방송 왜 할까?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실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데 가족 내에는 이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정치적인 이슈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이 범위 안에서도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자니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사업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동지가 없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유튜브라는 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공감해 줄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막연한 작은 소망? 네. 마치 주변에 좀비들로 에워싸여 있는데 누가 청취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무전 때리고 있는 그런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래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직접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각제로 돌아간 순간 영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본처럼 다 세습이 됩니다. 안 그래도 정치에 관심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 짱 납니다. 중의원 의직이 세습이 되고 지금도 민주당 보면은 지네 엄마 아빠가 뭐 국회의원이네 아니면은 기초의원이네 하면은 딸 자식 낳아서 아들 자식 낳아서 똑같이 대물림 하려고 별짓 다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먹혀요. 중요한 건 먹힌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각제로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 그야말로 반상 체제, 양반과 쌍놈의 사회는 부활된다. 그 시대가 부활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양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쌍놈이 될 것이냐. 저는 양반이 되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한테 불임받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그런 건 질색이거든요. 어차피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진영 내 사람들도 멍청해서 자꾸 그냥 엉뚱한 이슈에만 에너지 쏟고 그러다가 핵심 놓쳐서 내각제로 전환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각자 도생해야겠죠. 근데 저는 누구한테 불임받고 지시받고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지배하는 쪽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 우리가 왜 윤석열을 무너뜨려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이 대통령제를 욕먹이고 있는 게 지금 그 내각제 추진 세력의 집단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딱히 나서지 않아도 나라는 알아서 잘 돌아간다. 누구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그다음에 내각에 의해서 잘 돌아간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어제 추석 때 광화문 광장에 오랜만에 나가봤더니 태극기 그 방송하는 분들이 뭘 방송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각제 추진 반대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나 지난 5년 동안 그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앞에서 항상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하던 그 아저씨 얼굴 딱 보고 아유 쟤네 아직도 저러고 있나 했는데 신기하게도 내각제 반대를 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얼굴 딱 그 방송 켜놓고 어떻게 보면은 내각제 이슈를 좀 확장시켜서 그야말로 이재명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가 모두 단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결 구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시사타파나 이런 애들 그 집단이 계속 진보 진영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추종자들 사라져야 돼요. 그냥 그거는 존재 자체가 해악입니다. 민주주의의 암적인 그런 해악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냐 아니면 간접 민주주의냐, 즉 내각제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놈들은 그 푼돈 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은 한 월 한 몇천 벌까요? 그 돈 가지고 아주 그냥 별의별 짓 물을 다 흐리고 있죠. 이거 생각해보면 해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치논평 방송을 제가 자주 안 하니까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가족들은 몰라요. 제가 방송하는지. 근데 한편으로는 관심 끊으면 마음 편하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 관심이 또 갑니다.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그냥 늦잠 자고 나오고 뭐 실시간으로 청와대 없어도 되고 청와대는 없어도 되는 그런 곳이고, 즉 정치 체제, 사회 체제를 일본으로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려고 하는 내각제 집단이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 우리는 김건희도 중요해요. 논문 표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각 이 대통령의 기능을 축소하고 뭐 청와대 날려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일반 행정직 공무원처럼 출퇴근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잘 파헤쳐야 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송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저는요 좀 뭐 오랜만에 좀 열을 내게 되는데, 이놈의 집단은 대가리가 너무 나빠요. 왜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큰 거를 못 보고 항상 작은 거에 목숨 걸고 박 터지게 싸우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지금은 내각제 그 집단 세력에 대한 진보 보수의 통합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누굽니까?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그 숨은 배후의 세력은 여야 공통으로 있는 내각제 추진 집단이다. 이거는 다행히도 더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도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언뜻 보니까 그 내각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의견은 SNS에 간간히 한두 명 정도가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내각제 추진 집단에 의해서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위기에 좀 놓여 있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흐름을 좀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좀 투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